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제 얘기를 이게 뭐, 수행이라고 이렇게 한다고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처음 이게 2014년도 초에 이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불쑥 제가 그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모친이 이게 본가가 대구인데 돌아가시고 이제 빈집에서 사실 저희 처가나 본가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천주교거든요. 근데 오직 집사람하고 애들 둘하고 무교회가 제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어머님도 그러고 아버님도 다 이렇게 천주교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천주교 성당에서 이렇게 뭐 동생 49제 미사 올리고 이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뭐 49제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는 천주교 성당에서 했으니까 장례 미사를 그러면 매일 아침에 108배로 49일 동안 뭔가 이렇게 모침을 한번 기려보자. 그런 중에 이제 49일을 했어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대구에 있었는데 이제 뭐 그동안 경제활동이든 가정사든 이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두세 번이 대구에 본가에 이렇게 내려가 잠깐 있다 올라오고 있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상당한 기간 제가 모친 집도 정리해야 되고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좀 오래 있게 됐어요. 오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중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거의 몇십 년 만에 본 친구들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 하나가 이게 정토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법륜스님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 동영상 몇 번 들어봤다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경가은 정토회에 거기 깨달은 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뭐 좋지 뭐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토에 이렇게 불교 경전반 아니 불교 대학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같이 생자 이렇게 처음 가는 사람은 1년 기다려도 못 들어가요. 대단해. 아씨 그러네 싶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제 다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침 자기네 이게 대학 후배가 문경 가은의 장목반이라고 그 기농을 해가지고 거기 정토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그런 후배가 있다고 한번 연락해볼게. 연락했더니 다음 주에 참가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거기 무슨 사무총장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아니,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바로 하라니까 이게 또 뭐야 이래 싶으면 그걸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 3박 4일이었나 4박 5일이었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명상이라는 어떤 제가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정토의 프로그램이 이게 명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3박 4일이었는데 그 한두 달 뒤였나? 그거 신청을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가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뭐 들숨 날숨을 이렇게 하려네. 그것만 했죠. 그것만 하고 이제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했으니 뭔가 있나 보다. 그거 해보자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털고 이제 있어봤죠. 숨을 지켜보고 있어봤죠. 있어봤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몰입 상태가 됐나 봐요. 뭐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숨도 끊어지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지 해가지고 나 스스로 나온 거예요. 처음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이렇게 숨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게 와중에 제가 이제 저작년에 그러면 집에서 할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한번 해보자. 해 찾아봤더니 이게 천안 호두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천안 호두마을을 이렇게 찾게 된 동기는 제 성향상 이게 우리나라 조정 선불교라 그러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이게 법문을 들어보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왜냐하면은 그냥 주장자 내리치는 소리에 그 지금 뭔 말 하는 거지? 계속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나는 저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가르치라 들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걸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갖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불교 경전이라고는 금강경 딱 한 번 본만 기억했거든요. 반야신경도 외울 줄 모르고 왜냐하면 저 불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방불교 쪽에 이게 수행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터넷 찾아보게 되니까 뭐 윗바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즈음에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호두마을 이렇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내 수행하러 갔는데 그때 한 열흘짜리 수행했어요. 거창에 어디 진경 스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게 수행 법사 계시대 지도를 해주셨는데 호두마을에서 예. 진경 스님도 거기서 하신 적이 있구나. 했죠. 거기도 이제 주로 이제 들숨 나옴, 지금만 생각하니까 사마타 수행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마타가 뭔지, 위파사나가 뭔지, 실제로는 이게, 접하게 된 어떤 남방북의 위파사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관심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물을 때도 없었고, 그리고 호두마을은 분명히 위파사나 수행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들숨달숨 보는 게 위파사나 수행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수행을 마쳤어요. 마치고, 한 1년 뒤, 그러니까 작년 초인가 저작년 이게 갔었는데, 그때 한 8일짜리 수행을 했었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수행 날짜를 보면서 수행 지도법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고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한 분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이렇게 남유 따라 스님이라고 그래 갔었어요. 이제 도대체 위파사나가 어떤 건가? 이분은 위파사나를 가르쳐 주실래인가? 그랬었죠. 알았는데 지금 와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결국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 그분이 이게 세우민 센터 명상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세움을 쳐봤죠. 세움을 치니까, 세우민, 누구지? 사야들이 뭐지? 빼자리야 사야도 법문이 한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보고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와요? 예. 세우민 이렇게 치니까, 이분 누구지? 내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타다 보면 댓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보고사는 사기꾼, 이렇게 나오고, 저는 그런 말에는 그렇게 통하진 않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면 이분은 법문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다른 수행차라든지 다른 공부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위파사나를 실제로 한번 해보셨나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위파사나는 실상을 보는 거다, 성품을 아는 거다, 이런 얘기는 그냥 다들 하시는 얘기고, 제가 아는 위파사나는
그러니까 뭐 실상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깨어있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건 생각을 안 하는 상태.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생각을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깨어있느냐 하는 그 어떤 강구에서 제가 이제 수행 관점을 봤죠. 수행 관점을 보면서 이게 어째 제 경험 같은 경우 그것도 전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돌이켜지는 게 한 5년 전에 제가 5년 더 됐나? 되게 이렇게 괴롭고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게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훤하게 그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려놔지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한 생각 바꿨을 뿐인데, 그게 지금 감이 내려놔졌다고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만큼 이게 내 마음이 편해진 거죠. 그 경험은 저한테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지가 내려놓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못 내려놓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법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나기 시기 전까지 무르익어가지고 터져야지 내려놔지는데 그러면 나는 무르익어가지고 터질 때까지 내가 괴로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처님 왜 삼성제를 말씀하지 왜 사성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코가 없이는 그러면 진멸도가 안 되는 건가. 요즘은 그게 좀 마음이 괴롭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이렇게 작년 그 당시에는 현실화가 되지 않았던 금전적인 어떤 손해의 어떤 예측이 분명히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고민을 했죠.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막 고민을 하는데 뭐 그때야 뭐 저도 뭐 이런 상황 고민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빠져봤자 해결할 것도 아닌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마음은 되는데 그 마음이 먹어지는 거냐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죠. 어차피 뭐 같은 경제 공동체고 부부가 같이 가는 길이니까 상의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돈 뭐 벌었던 만큼 까먹었다고 생각하지 뭐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혹시 뭐 건강했고 이런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남들이 하는 얘기처럼 단순하게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에 맞아 그 돈은 뭐 손해보면 되지. 물론 어떤 장래의 어떤 나의 어떤 노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금전적인 여백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더 이렇게 불안감이 심화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나아지더라고요. 야, 한 생각 바꾸니까 이런데 그 왜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듣게 됐죠. 듣게 되고 그리고 요즘 와서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에 나의 어떤 재생 목록에 넣어놓고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도 한 번 듣고 또 우연찮은 기회에 또 듣고 듣다 보니 그때마다 조금씩 느껴지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몰라서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당연히 그럴 거라서 지나가는 것들이 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다르게 자각이 되고 이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게 진짜 착각 속에 살면서 실상이 아닌 내가 현재 살아있는 걸 그대로 자각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착각 속에 항상 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단지 저는 착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니까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 6, 7년 전에 와이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갈등이 내 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어떤 그 즈음에 그 전에 어떤 제 생활은 완전히 어떻게 보니까 제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사로잡혔다는 말이 맞겠죠. 어떤 내 생각, 내 관념 속에 이건 요래야 되는데 왜 아닌데 왜 이래야 돼, 왜 저래야 돼. 내 어떤 규정에 이렇게 맞아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뭐라 그럴까, 나의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 확립된다 그럴까?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요 근래 생각해보니까, 야, 그 생각이 다 꿈이었구나. 그 요즘은 그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드니까, 요즘도 생각 속에 사는 거랑 밤에 사는 꿈이랑 뭐가 틀릴까? 자꾸 요런, 뭐라 그럴까,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제 상태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거리를 한번 가보죠. 결국에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바뀌면은, 그 생각이었을 때 막 불편했던 게, 그 생각에,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뀌면은 그 불편함이 싹 없어지는 이런 경험도 있으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생각이 바뀌면은 없어질 수 있는 불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가 느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그 불편이라는 게 실제였는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그냥 꿈 같지. 예.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꿈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괴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착각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꼭 사실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깨도 괴롭다라는 것은 여전히 꿈이 사실일지도 몰라 해서 괴로운 거죠. 야, 이거 꿈속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날 수도 있고, 요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 사실은 찝찝하고 괴로운 거죠. 그거만큼. 네, 그거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꿈속에서 괴로운 거나 생각 속에서 괴로운 거나 사실 생각이 바뀌니까 그건 괴로움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쏙 바뀌는데 사실은 괴로웠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착각됐던 거지. 꿈속에서 괴롭고 꿈에 깨어나서도 꿈 때문에 괴로운 거와 똑같은 이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바뀌면은 예를 들면 꿈에서 깨어나서 그건 꿈이지 참 사실이 아니지 라고 하는 순간 꿈속의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듯이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착각에 의한 느낌이지 실제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실제와 착각 사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행이다, 도다, 위파사나다 라고 하는 위파사나나 수행이나 도나 중도나 선이나 사실 이름이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이 사실로서 알아지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가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사실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을 수행이다라고 그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뭐라고 그럴까,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실로 사라지는 그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아지는 것을 수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험되는 데서, 우리가 경험된다고 그러죠. 누구나 경험이 된다고 그랬죠. 이건 개나 소나 애나 어른이나 수행을 알든 모르든 다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라는 겁니다. 수행을 모르면은 경험은 되지만은 경험되는 것을 사실을 사실이라고 모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경험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치에 대한 이해겠죠. 요게 이제 통상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험된다라고 하는 상태, 자기들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경험되지 않는 것을 경험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된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됐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경험 안 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경험되고 경험돼서 안다는 상태가 온통 착각의 상태인 거죠.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 거죠.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을 경험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경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요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되는 사실과, 즉 경험 사실과 사실이 아닌데 경험된다라고 착각되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요게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아까 들림과 들림에 따른 생각, 보임과 보임에 따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임이 있으니 보임에 따른 생각이 있는 거지. 그리고 보임이라는 이 사실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사실이라는 거죠. 보임이라는 이 사실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임이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가 생각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보임이라는 이 사실은 그냥 사실 그대로 지금 보임이라고 하는 경험 사실인데, 그래서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를 바가 없는데, 보임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의 내용대로 보였다. 그것이 보인 사실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맛없는 커피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애초에 이거는 이 자체가 맛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맛없는 커피가 보인 거예요. 또 맛있다는 사람은 애당초 이게 맛있는 커피야. 맛있는 커피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행자는 그냥 보인 것은 그냥 보임이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맛있다와 맛없다라는 거니까 요거하고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대로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인 거예요. 최소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 감정도,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으로 이걸 규정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이해라도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수행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의 내용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감이 없으면은 수행자가 아니고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경험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을 보는.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경험이 다 사실은 생각 내용의 경험으로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커피가 맛있는 커피냐 맛없는 커피냐라는 건데 사실은 커피는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맛없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다 맛없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해 닿을 때까지는 혀는 이게 맛있다 맛없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닿고 난 다음에 맛있다 맛없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다 닿았는데도 똑같은 커피를 한 입씩 이렇게 나눠 마셨다고 치면 똑같은 커피가 닿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 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커피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는 맛있다고 어떤 사람은 맛없는 게 됐을까? 그럼 이게 맛있는 커피일까? 맛없는 커피일까? 근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어때요? 야, 이거는 진짜 맛없는 커피야.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그럼 둘이 싸우겠죠? 야, 너는 왜 맛있는 커피를 맛없다고 그러냐? 너는 맛없는 커피를 왜 맛있다고 그러냐? 그럼 이제 서로가 누가 옳으냐로 싸우는 거죠. 이게 우리 되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죠. 온통 그러니까 싸움은 그런 싸움이죠. 그럼 수행자는 이건 아예 싸움이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요즘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각을 하니까 더 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날짜 기한이 지나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약속을 또 어기고 또 다시 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경우 여러 번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1차적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내 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또 하나는 약속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기대에 내가 또 실망을 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욕심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당연한 것에 대한 어떤 나의 권리인데 내가 이렇게 빼앗긴다는 그런 어떤 억울함 근데 이게 돈을 못 받은 거는 어차피 현실된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거기서 내가 일어나는 만약에 또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내일 또 약속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보니까 내일은 꼭 갚을 거야. 라는 그 현재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현상의 사실에 대한 믿음. 또지는 알 수가 없어.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교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아유, 그 돈 없어도 이거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 잊어버려? 이 생각 들기도 하고. 아, 이거 포기 못하지. 당연한 내 권리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어떤 문제에서도 진리는 작용이 되고, 어떻게든 흘러갈 것인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알면은 그 마음을 그렇게 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나는 진짜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 마음을 생각을 하고 해도 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내 마음도 못 믿는데, 남의 마음은 어떻게 믿나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이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고, 야,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순간순간 갈등하면서 이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세상사가 다 이럴진데,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 이럴진데. 그렇습니다. 아, 참.
다시 안 태어나고 싶다. 예.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거다, 운명적인 거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뭘까? 자, 아까도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울까? 불편할까? 내일 준다, 내일 줄게. 그런데 벌써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내일 돈 쓸 게 있는데, 야, 내일은 진짜 줄게. 내가 또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가서 만약 안 줬다면은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고 새삼스럽게 느껴왔던 것이기 때문이지만은 또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안 줬다는 사실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내일은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일까?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을까? 착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지난번도 안 줬으니까 뭐 주면 좋지만은 안 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배신감이 느껴졌을까? 걔가 이게 당연하지 뭐. 응? 그런 건데 내가 또 믿었었네 라고 이렇게 작용이 될까? 아니면 정말 저 새끼 지금 정말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작용이 될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 이게 정말 돈을 빌려준 건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이익을 위한 내 그냥 행위였지. 빌려준다라고 말은 모양새는 형상은 모양은 빌려준 거지만은 사실 빌려준 게 아니라 야, 이자를 은행에 놨던 것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주는 것의 그냥 대안이었을 뿐이지 않는가? 또는 야, 어차피 뭐 이자 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걸 빌려주면 나를 고맙다 또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안 된가? 사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었다는 생각은 없었을까? 결국에는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사회적인 체면이나 어떤 거 없어서 빌려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결정이지 어쨌든. 그래도 빌려주자라는 마음이 나서 빌려준 거지. 빌려주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빌려줄 사람이 있는 건가? 그럼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결정인가? 그러면 자기의 그냥 행위지. 응? 거기에다가 왜 그런 행위에 대한 결정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자기의 문제지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을 은행이 그랬다면은 어떤 건가? 응? 예를 들면 그럼 은행도 아니라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그거 하면은 상대방 탓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투자의 수익을 보고 자기가 한 거지. 상대방이 물론 이익이 된다고 말은 했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지. 그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상대방이 사기당했다, 쏘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기당한 걸까? 그는 사기당해서 상대방 말 때문에 사기당했을까? 그 말을 믿고 어떤 이익을 계산한 내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까? 도대체 우리가 준다는 것은 뭘까? 빌려준다는 것은 뭘까? 라는 거예요. 과연 빌려준 건가? 아니면 모양이 그럴 뿐이지 사실은 상대방이 없고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 결정, 뭐 이런 것들, 가령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 있는 건가? 말은 손해본다고 그러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든
다 계산을 해서 남는 장사라고 생각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예를 들면은 원가 100원에 사서 내가 50원에 주는 사람도 손해본다는 게 아니라 이 100원으로 팔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반이라도 원금을 회수하자. 이게 나한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내가 미치고 준다. 이 말일까? 미쳐도 남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걸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만점.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지금 뭐 되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한테는 괜찮은 사람 보일 거야. 라는 그 이자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게 지금, 결국은 그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상대 사람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뿐이지. 그러니까 장사도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대전 가서 12만원 내라는 거, 제가, 그냥 10만원에 주시오, 그냥. 근데 절대 안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드리겠다. 특별히 그렇게 돼. 좋아요. 뭐, 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손해보는 건지 저런 게, 그건 저는 몰라요. 사실 그건 저는 별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 분명히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고, 그래도 팔고 싶으면 파는데, 결국 팔고 안 팔고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거지, 저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에게. 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거지. 그러고 나중에 못 받으면은, 그 새끼 순 나쁜 놈이고, 그 새끼가 안 갚았다라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치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빌려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돌려줄 때는 돌려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마음이었다면은, 돌려받고 못 받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의한 결과지, 상대방이 주고 안 주고에 크게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착각이 내 것인데 왜 못 돌려받냐는 억울함 같은 게 이게. 그리고 그건 전무관념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잃어버렸다. 돈을 산골짜기 계곡에서 너무 높은 계곡에 떨어졌는데 밑에 강물에서 다 그냥 휩쓸어 가버렸다. 이 돈 주문을 차고 가다가 어떻게 굴려가지고 돈 주니까 빵꾸가 나버렸어. 다 흘렀다. 사실은 그거와 따지면 뭐가 다른가? 저는 고객 그게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결국은 내가 결정할 문제고 그 떠난 것조차도 나의 선택이었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단지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계속 이렇게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에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상대방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지?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포기할 만한,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냐? 라는 사회 관념적인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건상 그게 안 되면은 법적으로라도 네가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봤자 이건 민사니까 뭐 결과도 안 나오고 해봐야 결과가 없을 거야라든지 이런 내 합리화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여러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받게 됐어. 여기 완전 파산도 됐고, 내가 봐도 얘는 도저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그거는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잘하면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돌려줘.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기대 때문에. 아니 사실은 이거는 그래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준다는 말도 하고 근데 약속은 안 지키지만 그러면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이거는 아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고 여기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거냐.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만큼 더 좋은 건데,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지. 돌려받을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아니, 없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더 좋아야 될 텐데, 어떻게 더 괴롭냐? 아예 포기가 일어나면은, 그렇죠. 편하고, 이게 다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런 게 일어나냐? 사실 확률을 따지자면 가능성이 10% 1%라도 하나도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나은 만큼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성이 높은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왜 이렇게 더 편하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착각인가요? 자, 만약에 사실이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1%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이게 사실이고, 아예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실에 입각한다면 더 좋아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의 불편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돌려받지 못한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실 때문이 아니라, 즉,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이 생각의 매임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생각 때문에 그런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분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보다 낫지 않느냐? 응? 뭐 약속을 안 지켜도 이제 하도 그러니까 뭐 약속 뭐 지키나 안 지키나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뭐 지금까지도 안 지켜왔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준다고 해도 그러다가 안 줘도 뭐 별반 다를 바 없겠지요.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 그래도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은 별반 그런 데서 불편함이 없겠지요. 그럼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무슨 차이 문제냐? 바로 스스로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의 내용에 얽매이냐 아니냐 또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죠. 사실하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생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일단 돈을 빌려주는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 생각이 뭐냐 거기서 얽매이느냐 안 매이느냐. 그렇습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래도 저 사람이 언젠가 준다면은 노후에 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아예 받을 수 없는 걸로 확정된 것보다는 라고는 생각에 얽매인 사람은 그래도 불행 좀 다행이다 라고 해서 그만큼 좋을 거고 차라리 못 받아도 포기하고 마음이나 편할 텐데 이 새끼 이것 때문에 만약에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빠진 사람은 그럴 때마다 불편할 거고 오히려 더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똑같아도 사람마다 일어나는 상태는 마음 상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치가 범해한 사람은 이제 빌려줬으면 그때 마음이라서 빌려준 거니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려주면 좋고 안 돌려주면 그렇고 어차피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생각이나 말일 뿐이지 이것이 영원하고 항상 한다라고 아는 것이 잘 알기 때문에 요 내용이 혹시나 저게 돈을 빌려준 돈이 내 것이라는 그 유신견의 어떤 관계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있지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달려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에요. 그렇죠. 돈이란 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지를 않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금 자체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로 될 때도 있었죠. 네. 그때는 실제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금이라는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모든 시대에 똑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곰을 갖다가 그냥 돌멩이로 두면은 이건 전혀 가치가 없어요. 금덩이를 두고도 금덩이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니까 지금은 돈에 대해서 실제로 돈 이쪽 이게 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 많으니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크죠. 배 쫄쫄 굶은 사람한테는 돈 많은 거 있으면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근데 그냥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 많은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없으면 그냥 똥 닦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유신견이라는 그 관념에서 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가치에 부여를 했기 때문에 진리에 맞지 않아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이치 생각에 빠져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되니까 예. 그런 착각이 있게 되지요. 이치에 안 맞으니까 착각이 있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치에 안 맞는데 예.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착각이 있으니 착각이 있고 착각이 착각을 낳고 착각이 착각을 낳은 그런 상태죠. 애당초의 처음의 상태는 바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되지요. 그러면 이게 수행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견을 먼저 깨고 가다 보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닌 거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부터 그런 그 자각을 넓혀가면서 그걸 유신견을 깨가야 돼요. 그런 자각에 의해서 유신견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유신견을 깬다? 그럼 따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자각됨으로 해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데서도 자유로워지고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 자각이 일어나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자각이 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유신견 먼저 깨야 된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신견이 안 깨지면 어떤 내가 자각이 있다는 생각에서는 전혀 이렇게 도를 향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신견이 깨진다는 것은 유신견을 깨려고 해가지고 깨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신견이에요. 그게 생각이 관념입니다. 깨려고 하는 그게 뭔데? 이게 나라는 착각이고 그게 바로 유신견인데. 그러니까 그건 악순환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깨어지는가? 뭔가 괴로움이 경험됨으로써 도대체 왜 이렇게 경험되지? 그래, 오늘 우리 대화도 한번 봅시다.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자꾸 불편이 경험되더라. 자, 이게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돈을 빌려줬다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울까? 아니, 뭐 때문에 괴로울까? 라는 거예요. 응? 자,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씩, 정말 그러네. 라고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돈이란 뭔가 일어나요. 응?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는 것이 또 똑같은 거네. 나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네. 라고 착각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지. 어떤 우리가 불편하다, 괴롭다, 이상하다, 도대체 뭐지, 혼란스럽다, 이런 것이 없이, 유신경 그놈이 문제래. 문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괴롭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괴롭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유신견이 문제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문제인가요? 사실은 유신견이 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거 문제야. 그걸 깨야 돼. 그럼, 실감도 안 나는데.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모르겠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즈음에, 그 순간에 내가
조금 지금 그 사람들 말씀하시는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렇게 봐서 그 상태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그러면 자꾸 좀 기회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이 느껴져야 이 생각과 사실이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 맨날 생각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생각과 사실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자각으로부터 그런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괴로워봐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나는 돈을 못 받은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돈을 못 받아도 괴롭지 않고 못 받아서 괴로운 거라면은 아예 못 받으면 아예 못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더 괴로워야 되고 그래도 요만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덜 괴로워야 되는데 요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더 괴롭고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괴롭지도 않아. 이제 포기가 일어나 버리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못 받으면 그 사실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하는, 그거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 차이가 문득 자각이 됐을 때부터 이제, 생각의 내용과 사실은 다른 것일 수 있겠구나. 가 눈치채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 라고 일어나게 되는, 그럼 뭐지? 유신견이 뭐예요? 유신견이 그냥 간단해요.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의도한다, 내가 말한다. 이게 유신견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그런 것을, 야, 이거 내가 보는 거냐? 그럼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여야지.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여야지. 그런데 보려고 하기 전에 보이고, 안 보려고 해도 보이면 도대체 내가 본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실감이 안 나니까, 일단은, 그게 진리 차원에서, 일단, 맞을 거라는, 확실한 확신이 없더라도, 어차피 수행자라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는 백날 해도 안 되는. 아니, 확신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로 확신하는데요? 어떻게 확신이 일어나는데요? 누구 말을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제 자신 경험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경험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고 말고가 없잖아요. 경험된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자각되기로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 스스로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제가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신견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그 자체가 유신견이고 그 자체가 유신견의 빠짐이지 내가 유신견에서 벗어나자 라고 해서 유신견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 그 자체가 유신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각만 해버리면은 이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자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각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 자, 그것을 유신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자각이. 문득?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안 맞네? 라고 이렇게 자각이 시작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오자, 아니면 이걸 자각하고자 하면은, 이건 죽다 깨려도 안 돼. 그런 과정에서는. 왜? 그러고 있는 것을 유신견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야, 진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유신견이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그냥 자기 생각 속이지, 그냥. 그렇죠. 사실은 유신견이 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심 없이 정말 이게 유신견이네 라고 하는 그냥 관념계약 상태지 그게. 그렇죠. 유신견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유신견으로부터 자유롭다. 유신견이 깨진다는 말은
바로 실제의 경험과 경험 사실과 생각의 내용 사이의 차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자각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경험 사실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생각 내용의 차이가 뭔가 이상한데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과 생각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네. 어디로부터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하는 이 괴로움으로 인하든 소리가 들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이 차이에 의하든 그러니까 현상적인 돈을 빌려줬다 내지는 예전에 생활이 이랬다 현상적인 지금 지나온 어떤 과거적인 흘러온 기록적인 시간으로 봐서는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인데 전도몽상 꿈이라는 건 결국 내 생각에서 놀았다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빌려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인데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자, 돈은 빌려준 것처럼 보였지. 그러겠죠. 빌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고받는 게 없어요. 준다는 것도 없고, 받는다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일단은, 이게 뭐, 지폐가 됐든, 동전이 됐든, 화폐의 가치가 됐든, 건너간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건너간 것은 분명한데, 네. 그것은 빌려준 것도 아니고, 돌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각의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 빌려줬다는 것이 사실일까?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 뭔가를 줄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 정말 사실로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요. 우선 끝까지 사실로 안 가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남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한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였지 남이 달라는 데 대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 생각대로였지만은 이게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현상적인 지폐라든지 이건 간 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폐라는 것도 네. 사실은 그것도 현상이지. 현상에 대한 우리 이름이지. 단지 그런 행위를 내가 생각으로 빌려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뿐인데 그거는 현상을 현상대로라고 하는 착각 속의 일일 거예요. 지폐도 현상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고 사람도 현상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고 라고 하는데 뭐가 주고 뭐가 받는 거죠?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이 움직임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움직인 걸로 보이죠? 이건 착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자, 빌려준다라고 하는 돈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줬어라고 하는 이것도 착시지. 뭔가 준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극사실로 가면, 정말 사실로 이야기하자면, 자, 관념적으로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왜요? 나한테 이익된다고 해서 내가 한 행위를 남에게 빌려줬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니죠. 어차피 그 관념상 내가 그렇게 그 관념 사용하는 거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실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왜?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아니 좋은 생각만 사용하지 왜 괴로운 생각을 뭐하러 사용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생각을 내가 자유자재로 부리기 위해서 내가 수행력을 키우고 수행을 한다라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현상에 대한 현상의 착각은 그 현상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겁니까? 아니요.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집회라는 거는 현상적으로 지금 사실인 거잖아요. 말이 이제 단어가 집회인데 그런 형태의 물질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물질은 예를 들면 우리 요 시력의 한계에서 그렇게 보이죠. 예. 요 시력이 달라지면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라는 그 모양 자체도 인간의 머리로서 이제 관념화돼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 돈을 쓰면 이거 뭐야? 제가 이해됐어요. 이거 똥 닦아놓은 건가? 커플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거다라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빌렸다라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온통 우리가 자 그렇게 보자 라고 해놓고 그렇게 보는 세상 속의 그러니까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니는 이런 행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라는 거에서 내가 괴로움이 좀 와닿는 거고 이런 거네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유신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이 문제래. 수행 가니까 맨날 초기불 가니까 그렇죠. 맨날 유신견이 어쩌고 저쩌고 유신견이 문제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해. 아니 유신견이 문제라고 그래. 유신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놓고는 알아차리려고 해. 그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놈이 뭔데? 이걸 유신견이라 그러는데 유신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 금방 또 유신견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유신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고 이러한 어떤 뭐랄까 이해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결국 조그만 거에서라도 진리적인 입장에서 자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거는 뭐라고 유신견이라고 말하는 만한 그릇이 없다라는 그런 결과에 도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좀 순서가 도대체 유신견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유신견이 뭐냐? 그냥 내가 듣는다 이게 유신견이에요. 내가 본다 이게 유신견이에요. 모든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듣는다고 할 수 있나? 아니 세상에 생각을 사용한다 조금 전에 표현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수행력이 좋으면은 이제 생각을 자유자재로 쓴대요. 과연 그런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무지한 사람이 오히려 유신견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죠. 이게 유신견이에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신견은 간단해요. 내가 듣는다. 듣는 나가 있죠. 내가 듣는다 그러면 듣는 나가 있죠. 내가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새끼를 죽여 살려. 라고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가 있죠. 그래, 돈을 빌려서 안 빌려줘. 이 새끼를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신견이에요. 근데 정말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가 듣고서 내가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들렸고 들리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난 건가? 아니 만약에 내가 듣는다라면은 뭐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릴 것 같다. 저 새끼는 만나면 맨날 나를 욕을 해. 안 들을래? 그럼 안 들리면 되잖아. 내가 듣는 거라면.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왜 괴로울 생각을 왜 해? 그렇죠. 괴로울 생각 안 하면 되지. 자, 여기서 맨날 이것이, 안 되면서도 맨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는데요. 이 괴로운 생각이 자꾸 나서 미치겠어요. 괴로운 생각이 자꾸 나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괴로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죠? 라고 그래요.
그럼, 야, 그럼,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주지. 그렇게 해. 꼭 그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면은, 한 20년, 30년, 아이, 좋아. 4, 50년 살면은 다 해결됐어야지. 괴로움이 경험될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다 해결됐어야지. 나이가 70, 80이 돼도 똑같아. 그래도 여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한평생을 노력해도 안 됐던 걸. 이게 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유신견이 타파되는 거 간단해요, 그냥. 야, 네가 생각하는 거냐? 생각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되더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라는 없는 거야. 응? 라고 경험상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다? 라는 것은 경험된 사실이냐? 아니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신견이 깨져요. 또 요 착각으로부터 유신견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거, 뭐가 이상한데? 난 당연히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가 이상한데? 또, 어떤 그래, 나는 생각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맛없는 커피라고 하면 맛없는 커피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였는데, 그래,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한다면, 이 커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네? 각자의 문제는 이게 뭐지? 그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럼 생각은 사실인가? 요거하고 그 생각은 똑같을 수가 없죠. 도저히, 한 사람은 맛 없는 커피를 마셨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맛있는 커피를 마셨으면은, 똑같은 걸 먹었어요. 그러면 맛 없는 커피 이꼴 이거죠? 그럼 맛 있는 커피 이꼴 이거죠? 그럼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고,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논리학. 간단한 그냥 논리학이죠. 맛있는 커피 이꼴 맛없는 커피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맛있는 커피라는 생각, 이 생각의 내용과 이것은 다른 거네? 이 자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유신견은, 유신견이 문제래. 도대체 자기 자신에게 문제는 뭐예요? 괴로움이 경험돼야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바로 괴로움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모든 자각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상하다는 이런 것이 경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모르겠어. 또 의심하라고 화두성 의심하라. 세상에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고 제가 듣고 이런 감학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게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시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게 제가 자각을 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오력이라 그래야 되나 부처님 담마 믿을 신자로 담마에 대한 믿음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이 잘 안 되면은 잘 안 믿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다면이야 뭐 문제겠어요. 그럼 결국 조그만 것에서부터 자각이 이거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라는 걸 자각이 조금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군요. 예. 자, 담마를 믿는다. 담마가 담마대로 어떻게 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알죠.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나 적혀 있는 게 정말 부처님 말씀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몇 번 번역을 통해서 그것도 옛날에는 다 입으로 암기했다가 100년이 지나가지고 적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도대체 인간의 기억이 그때는 초능력이 있었나?
이걸 어떻게 보장하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인지? 설령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자각이 안 되면은 뭐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예, 불교에서 믿음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그래서 일단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이 확인됨으로 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이름이 믿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부처님 말씀,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거지. 그냥 믿으라라고 하는, 야, 모르면 믿어. 일단 믿고 시작해.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담마가 담마인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담마가 담마인 줄 알아?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 말씀이 자기 스스로 이때 수행 자각으로서 이렇게 맞았을 때 그게 부처님에 대해서 애경드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음적 신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상태를 이름에서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이 조금 헷갈렸어요. 그게 잘 몰랐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알 수 없어요. 이제 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그냥 관념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죠. 항상 경험 상태가 어떠한가, 경험 사실과 그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스스로의 경험으로서 확인이 되면은 믿으라 말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게 사실이네? 그쵸. 라고 하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회의가,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상태를 믿음이라 이름합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야, 모르면 믿어.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전제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처음 가르침을 펼쳤을 때 도대체 바른 견해와 바른 견해 아닌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도 경험됐을 때 그 경험 상태를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담마조차도 부처님이 경험을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이렇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자라온 그 경험에 의해서 언어가 결정이 돼요. 표현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결정되죠. 그럼 문화가 다르면은 그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요 말로서 가르치는 경험상 사실이 뭐냐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온통 자꾸 그대로 갖다가,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전에 이렇게 돼 있다. 경전으로 모든 것을 막고 틀리고를 결정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건 완전 뒤바뀐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연애는 우부고사님과 좀 비슷해서, 사실 저는 대성경전, 경전 자체는 너무 관념적이라고 자체로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은, 나는 그런 단어 여차여차들이 내가 경험 안 해봤는데, 아무리 나한테 주입을 시킨들, 내가 설령 어떤 외력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나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면 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내가 진심으로 승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승은 더 관념화됐지만은, 사실 초기 불교의 니까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초기 불교에서 하는 것도 맨날 경전에 어떻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돼요. 종교니까요. 그거 근거로 된다?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잖아.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그럼 대성의 관념과 뭐가 다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처님 계실 때는 상가 자체는 한 수행 단체였지 불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제일 처음 들어가서, 자, 우리가 생각의 내용과 경험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대승에서 맨날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그래서 생각의 이전의 자리에 개합해야 되고, 생각 이전의 자리의 상태고, 그것을 참나의 자리니, 뭐, 공적 영재의 자리니라고 썼습니다. 그럼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로 살아야 된다. 생각 이전의 자리로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리 그래요. 자리 그래요. 왜냐면 있어야 될 자리지, 그게. 그럼 그 자리는 있는 건가? 도대체 누가 있는 거고, 어디에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런 자리라는 것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생각 이전의 자리와 생각 이후의 자리가 식별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자리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생각 이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고 생각 이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런 생각의 내용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이미 생각이 일어났으면은 생각이 있을 때의 생각 이전 자리는 그럼 없는 건가? 그럼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 이전 자리가 아니니 그럼 생각을 끊어야 되죠?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죠?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선불교에서 맨날 어느 도단,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럼 선불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은 맨날 100가지 생각이 있든 10,000가지 생각이 있든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지 생각이 없는 무념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사람 수행력이 좋아가지고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능스님 이런 거예요. 해능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도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고 이런다고 끊지 못하고 이 말은 아예 끊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끊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쓸까? 그런데 왜 생각을 끊어야 된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생각이 이미 났으면 도대체 생각 이전의 자리는 그러면 어딘가? 그럼 이미 걸러버린 건가? 온통 관념 속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 대해서 조금 더 눈치채지를 못해요. 자,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의 이전 자리가 바로 도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이전 자리는 뭡니까? 말투 그 자체가 모순이죠? 생각이 이미 있는데 일어났는데 생각이 이전의 자리라니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정말 생각이 끊어졌을까? 아니면 생각이 없었다라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그 이지 자체도 생각일 수도 있는. 예. 생각 속의 일이죠. 저 어떻게 보면은 체면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 상태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관념 계약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조인 해능스님이 생각 있는 그대로 무념이라는 말 뜻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아까 누구나 생각 이전의 자리는 누구나 다 경험되고 있고 개나 소나 애나 어른이나 수행을 알든 모르든 다 경험되는 거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이 작용됐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 그대로 알아지는 경험되는 그대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생각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생각입니까? 보이면 보이는에 대한 생각이죠. 근데 이것과 이것은 다르죠. 요것에 대한 생각인데 요것과 요것이 다르다라는 게 된다면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참고할 게 아니죠. 요걸 가지고 요걸 규정할 수도 없죠. 요걸 떠나서 요거와 요것이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생각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안 하지만 안 하시는 뿐이지, 이걸 가지고 이걸 규정할 수도 없고, 거의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어나든 말든 이렇게 무심 아닌 무심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을 이렇게 빌려준 경우에 제가 빌려줬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거는 빌려주면 빌려준 대로 이게 되돌려받는 어떤 기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괴로움은 그게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말씀처럼 이게 내가 괴롭구나라는 걸 알면 아는 그대로 뭐 안 주면 안 주는 그대로 왜냐하면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만 버물려지니까 그 생각 자체를 이게 현실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일어났으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아직 잘 실감은 안 나지만, 그럴 수는 있겠다. 라는 것이 든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이걸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 라고 그렇다면 일단은,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점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서 그냥 일어나다 사라질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각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착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곳곳에서 알아져요, 이제. 사실이 자각이 돼요, 이제. 우리는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사실이 경험되고 있으면서도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의 내용도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사실이라고 착각했네? 라는 것이 자각됐다가 또 빠졌다가 또 자각됐다. 라고 하는 이 자각의 경험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제 아예 뭐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왔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떻게 작용돼도 이것이 다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응? 이게 사실이나 실제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반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여여하다느니 그냥 도의사입니다느니 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자각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요.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자각부터 시작해서 착각에 빠졌다가 정말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 경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빠졌다가 또 자각됐다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언젠가는 정말 그렇네 라고 이제는 그것을 뭐 생각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작용되어지게 대로 돼가요, 그냥.